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요 속텟 3대장 업체 분석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반도체 신공장이 뜨면서 소모품 업체도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쿼츠 원재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쿼츠 원재료가 상승하면 수혜를 보는 회사 어디가 있을까? 일단은 원익 QNC입니다. 그리고 월덱스. 이 회사들은 쿼츠 소모품, 쿼츠 파츠를 하는 회사들인데요. 왜 그러면 이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될까? 쿼츠 원재료를 수직 계열화했습니다. 수직 계열화했고요. 수직 계열화해서 쿼츠 원재료가 오를수록 자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원익 QNC 같은 경우는 MOMQ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원재료 업체고요. 그동안 이 회사가 계속 돈을 까먹는 원인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크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크게 성공했고, 월덱스 같은 경우는 WCQ라는 원재료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여기는 쿼츠 원재료뿐만 아니라 다른 원재료까지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월덱스 같은 경우 조금 이제 매출 구조가 좀 다르긴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I 파츠 쪽이 한 60% 정도가 되고요. 쿼츠 쪽이 한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쿼츠 쪽 작년에 2,71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한 3,38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1년이고 이게 22년. 그리고 세정 쪽 파츠를 세정해서 쓰면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 한 740억 정도 나왔고요. 이게 올해는 한 97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 기여도는 세정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라믹 쪽 나머지는 의미 없고 MOMQ 쪽 매출이 작년에 2,510억 정도 나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올해는 2,850억 정도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MOMQ 쪽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24억 정도 OP가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게 이제 연결로 잡힌 거고, 올해는 한 160억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억에서 한 200억까지. 그래서 굉장히 좀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익 QNC 조금 부연 설명 드릴게요. 원익 QNC.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매출이 6,241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868억. 당초 연초 전망보다 굉장히 잘 나온 수치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6,550억. 작년 실적으로 봐도 굉장히 싸죠. 네. 그리고 22년 전망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7,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1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실적 보면 제가 원익 QNC는 계속 설명드려도 싼데 주가는 왜 안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굉장히 주가는 싸다. 이익 대비해서도 굉장히 낮죠. 네, PR이 6 이 정도밖에 안 되죠. PR이 한 6배. 왜 이렇게 좀 저평가를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월덱스 같은 경우는 21년 실적이 매출 1,901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03억 나왔습니다. 월덱스는 약간 쇼크성 실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시총은 3,840억 정도 지금 3월 8일자 기준으로 보여주시고 있고요. 22년 전망치는 매출 2,32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6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총은 이제 싼 건데, 어쨌든 작년에 한번 미스를 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투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비포 마켓 쪽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월덱스는 애프터 마켓 쪽 매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애프터 마켓이 좀 마진율이 더 박하죠. 그리고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TSMC 쪽 매출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TSMC 쪽에 이제 쿼츠웨어 납품 비중이 늘고 있어서 21년 한 10% 정도 수준이었는데 22년에는 한 16에서 1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음에 소개드릴 회사는요, 굉장히 요청이 많으셨어요. SNS텍.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블랭크 마스크 업체입니다. 블랭크 마스크가 뭐냐면, 노광에 쓰는 마스크 있잖아요. 이게 노광은 반도체도 쓰고 디스플레이도 쓰죠. 여기에 쓰는 노광용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그러면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만약에 석영 재질이 있고 쿼츠죠. 석영에다가 금속 방막 그리고 레지스트 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딱 붙여서 주면 요걸 가지고 마스크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노광용 마스크를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 업체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회로 패턴을 새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블랭크 마스크에다가 뭐 회로를 이런 식으로 반도체 이런 회로를 새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광용 마스크가 나오는 거죠. 마스크가 나오면 노광 공정에서 보면 이렇게 마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외선이 있잖아요. 그죠? EUV나 뭐 DUV나 이렇게 이제 빛을 딱 쬐주면 그죠? 딱 쬐주면 요게 마스크를 통해서 반도체 웨이퍼에 여기 부분에 딱 사진 현상이 되는 거죠. 여기 부분이. 여기 쓰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이걸 만들기 위한 블랭크 마스크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블랭크 마스크가 주력인데 이 회사가 EUV용 펠리클을 또 합니다. 요게 이제 신규 사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오르는 거는 결국 EUV용 펠리클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또 펠리클은 뭐냐? EUV 같은 경우는 극자외선이잖아요. 굉장히 단파장이고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석판이죠. 마스크 석판 자체가 오래 못 견뎌요. 근데 이거 만드는데 되게 비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우리 휴대폰 보호 케이스 이렇게 유리 붙이듯이 여기 투명한 거를 씁니다. 요게 펠리클이라는 거예요. 펠리클을 쓰면요, 이 마스크를 오래 쓸 수 있어요. 휴대폰 위에 보호 필름 이렇게 붙이듯이. 근데 이제 펠리클도 UV를 계속 맞으니까 얘도 한 1000번 정도 쓰면 상하겠죠. 예를 들면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마스크 바꾸는 것보다는 펠리클 바꾸는 게 훨씬 싸단 말이에요. 네, 우리 보호 필름. 그러면 이런 것들을 SiC나 단결정 실리콘 같은 것들로 펠리클을 만드는데요. SNS텍 같은 경우는 단결정 실리콘을 기반으로 펠리클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또 투명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투명도가 90% 이상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투명도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레이저 광원을 잡아먹죠.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명도가 90% 올라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SiC 기반으로 하는 거는 FLST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NS텍이 펠리클, EUV용 펠리클 관련해서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3월 3일 날 200억 투자 공시를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땅에다가 투자 공시를 했는데, 요 기존의 땅값은 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르익었구나라고 해서 이제 회사 주가가 움직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사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적 비해서는 좀 회사가 비싼 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21년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네, 988억 매출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26억. 대부분 블랭크 마스크 쪽이겠죠. 그런데 시총이 좀 비싸요. EUV용 재료니까 6,100억 정도 하고요. 아까 원익QNC하고 비슷하죠. 네. 22년 전망은 1,190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180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 가지고는 좀 비싸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꿈을 먹고 가는 재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UV용 펠리클은 매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대량 생산이 된다 그러면 멀티플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좀 상승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자, 이 회사도 되게 요청이 많았습니다. 샘CNS라는 회사고요. 회사 이름도 헷갈립니다. 네, 샘CNS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프로브 카드용 부품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STF라는 건데요.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자, STF라는 부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프로브 카드 업체한테 납품을 하겠죠. 예를 들면 뭐 TSE나 마이크로 프렌드나 이런 회사들한테 이제 프로브 카드 업체에다가 STF를 납품하는 거고요.
이 회사는 원래는 삼성전기에서 사업부로 시작을 했고요. 세라믹 STF 사업부로 시작했는데 이제 분사가 됐고 요거를 YIK가 인수했습니다. 후공정 장비업체죠. YIK가 인수를 했고 이게 2016년부터 이제 YIK 연결로 잡힌 회사고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주력이 프로브카드 쪽에 들어가는데 프로브카드 낸드 플래시 쪽입니다. 낸드 플래시. 국내 낸드 플래시 프로브카드 쪽은 국산화가 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낸드 플래시 쪽 한 60%에서 한 80% 정도 프로브카드, 국내 프로브카드 쪽은 자, 이 회사 STF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도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쪽에도 많이 납품하고 있고요. 엔드 유저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한 6% 정도 되고요. SK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한 19% 정도 됩니다. 그리고 키옥시아 매출이 훨씬 커요. 키옥시아가 일본이죠. 일본 키옥시아가 웨스턴 디지털하고 자, 요쪽이 한 40%가 차지합니다. 나머지 마이크론이나 인텔 뭐 이런 업체들한테 한 기타 등등이 한 15%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되고요. 자, 이 회사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성장 포인트는요. 낸드 플래시를 제외한 나머지 D램이나 시스템 반도체 D램 시스템 반도체용 프로브 카드에 넣어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논 낸드를 제외한 나머지 쪽이 21년에 한 10억 미만 정도 매출이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좀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D램이나 이런 쪽 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출 비중의 한 10에서 20%까지는 지금 낸드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매출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년 실적은요. 매출이 476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38억 정도 달성했고요. 시가총액은 좀 비쌉니다. 시가총액은 3,140억 시총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높은 멀티플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22년 전망은요. 매출이 한 58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15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저는 요거 올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낸드 플래시를 제외한 쪽에서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낸드 플래시 좀 시장 흐름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신예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고퀄의 분석과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하이케이 관련 분석 부탁드립니다. 국내 하이케이 업체마다 특징이 다른 것 같은데 한번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이케이는요, 항상 이제 따라 나오는 게 있죠. ALD하고 하이케이는 같이 가는 거죠. 네. ALD는 이제 원자층 증착 장비고요. 기존의 CVD, 화학기상 증착 장비를 대체하는 거죠. 화학기상 증착 장비는 분자 단위로 증착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원자 단위로 증착을 하는 거고요. 원자 단위로 증착을 하는데 쓰이는 원재료가 하이케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원자층 증착기로 주성 엔지니어링 확 떴죠. 유진테크도, 그죠? 유진테크도 많이 올랐고. 자, 요런 회사들이 많이 하는데, 자, 여기에 쓰이는 소재가 하이케이인데, 기존에는 지르코늄 계열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늄 계열을 하는 회사들은 좀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하프늄으로 오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하프늄은 예를 들면 D램의 14나노부터 좀 많이 쓰인다. 기존에 이제 16나노에도 일부 쓰이긴 했고요. 14나노부터 이제 EUV 마스킹 따라서 EUV하고 또 ALD가 같이 가잖아요. 네. EUV가 ALD하고 같이 가는데 기존에 16나노는 EUV가 한 번 쓰이는데 14나노부터는 5번 마스킹이 쓰이기 때문에 ALD도 5번 넘게 쓰이는 거겠죠. 그래서 하프늄 소재가 많이 쓰이는 거고요. 이런 이슈가 D램 쪽에는 있고, 최근에 OLED 쪽으로 폴더블 쪽, 이쪽으로도 지금 ALD하고 하이케이 소재가 많이 쓰일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폴더블이 되면요, 봉지 공정이거든요. 인캡슐레이션이라는데요. 인캡슐레이션 쪽 공정으로 많이 쓰이는데, 기존에는
여기 TFT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발광측이 RGB가 올라가잖아요. 여기 RGB가 올라가는데 요거를 유기물하고 무기물로 여러 번 번갈아 가면서 이거를 증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CVD 같은 것들이 많이 쓰였는데 요게 또 ALD로 바뀌는 거죠. 이런 쪽으로 또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재 관련 업체는 이제 DNF라는 회사가 관련성이 높고,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메카로 뭐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SK 트리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자, 각 회사마다 공정 특성이나 레시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DNF 같은 경우는 삼성 쪽으로 좀 메인으로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 쪽이 메인이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SK 트리캠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쪽을 많이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 쪽에서는 DNF가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쪽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투자에 반영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공부하면서 또 우리 호수 아래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잠룡처럼, 그죠? 승천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반도체 시장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승천할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꼭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네, 또 힘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면요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